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봅니다. 우리 기술 오늘 1,500억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여기 보시면 고가가 10% 정도, 고가부터 떨어진 게 한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고가를 지속적으로 치는 것,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대형주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기술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더 좋아져야 될까요? 원전에 대한 업황이 개선돼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원전 쪽은 아예 거의 뭐 다 죽어 있었죠. 정부 정책상 원전 쪽을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어떤 대통령이 그랬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내용 자체가 그랬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위험하다는 그런 내용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일본 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을 받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인데 그 위험을 다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만큼 친환경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탄소 배출이 아예 없죠.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후처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잡은 게 SMR, 그렇죠?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원전 가동률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지금 한 80% 정도, 그쵸? 80%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딱 보이시죠? 2011년인가 일본 지진, 그쵸? 이때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문제가 딱 터졌죠. 이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8년도까지. 근데 답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50년 정도에 탄소 중립, 그쵸? 그걸 달성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려면 원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가 뭐 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냐?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나오고 있다. 올해 첫 번째, 그렇죠? 실적 개선세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단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리고 두산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뭐 작은 종목군들, 뭐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어때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원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물대가 워낙에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나와요? 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신고가를 어떤 종목이 먼저 갔느냐, 그 종목을 공략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가 보이죠. 두산 그리고 우리 기술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술, 두산 저 두 종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에 대한 비중은 오늘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간외에서도 뭐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만약에 내가 매수를 못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갭으로 확 떴을 때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 매도하지 말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20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신고가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세가 발생을 해요. 그 구간을 우리가 신고가 돌파 구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신고가 돌파 구간을 지나갔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과 같이 가격 부담이 없는 구간일 때 뭐가 나와요? 우리 기술에 대한 시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시세를 발생할 때 우리 기술 그리고 뭐 두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종목군들까지 큰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원전이 한번 움직일 때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 제가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얼마나 갔나요? 그쵸? 딱 1,700원에서 15,000원 정도, 거의 한 10배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7,000원대,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던 딱 요 구간에서 조정 한번 받고 추가 시세가 나오는 딱 이 지점이죠. 지금 이 첫 번째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우리 기술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고가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파를 하는 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술은 지금 시세 준비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느 타점에 대해서 공략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우리 기술에 내가 뭐 장기간 물려 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그렇죠? 우리 기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지, 그렇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당연히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맞죠.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 국에서 원전을 약간 좀 규제를 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걸 딱 보면 답이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 그래서 이런 대안이 없는 부분을 실적이 발생되기 전에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을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보세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합니다.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한다는 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앞으로 호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기술이 여기서 신고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대략 한 달 동안 거치고 나서 지금 뭐가 나와요? 돌파해버려. 저는 오늘부터 매수했거든요. 근데 돌파를 하고 나서 호재가 나올 때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쵸? 7시간 전 우리 기술 정부주도 SMR 개발 참여. 그쵸?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떠한 호재가 앞으로 나올 거야. 이건 불확실하죠. 그쵸?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면, 예를 들어서 이 밑에도 있네요. 최근에 전기 부족 사태가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뭐 변압기, 전기, 전선 이쪽에 대한 시세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전기 부족 사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 기술, MS, 아마존, 전력난 대비 원전, 독점 기술 부르는 게 갑시다. 지금은 이런 당연히 잘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MS, 아마존, 구글 전부 다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지금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전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전기 부족 사태가 나왔으니까. 자, 전기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 어떤 부분까지 있냐면, 자, 내용 보세요. 뭐 가온전선, 그쵸? 급등했죠. HD 현대 일렉트릭, 그쵸? 급등했죠. 뭐 일진전기 급등했습니다. 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진전기 어때요? 급등하는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죠. 그쵸? 왜? 아직까지 여기서 실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신고가를 먼저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재룡산업. 그쵸? 이게 단순히 뭐 차트가 이런 모양을 만들면 돼요. 이게 아니라 먼저 올라가고 나서 돌파하는 구간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 여기 보시면 한 3거래일 만에 몇 프로예요? 35%. 이런 상황을 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 제가 모두 공유를 합니다. 자, 5월 16일 시장가 매수 성호전자.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성호전자.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그 밑에 캠트로닉스. 자,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12%씩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재룡산업. 자, 내용 보면 어때?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35%씩 이렇게 수익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 않는 주가 그냥 올라가는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없는데 그냥 올라간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주 볼게요. 대선 테마주로 딱 묶였어요. 그쵸? 그러면 A 후보가 있는데 이 A 후보가 됐을 때 B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B 기업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A 후보가 되었을 때 B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네. 이 구조잖아요. 물론 이게 실체화되진 않죠. 실체화되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체화되면 실적이 좋아지면 뭐가 나와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쵸?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그 기대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을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를 디테일하게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그렇죠?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린다는 건 우리 기술만의 다른 내용을 다 보내드린다는 거고,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배우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재보다 가격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내일 급등 구간에 들어간다면 내일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종목은 뭘 해야 될지, 우리 기술 관련된 다른 종목군들은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